네, 안녕하세요. 현우역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경희대 인문 1번에 이어서 경희대 2020 인문 문제 2번을 같이 볼 거예요. 자, 한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라 말을 상황을 평가하라. 뭔 구조예요? 1대3 평가 구조죠. 너무나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뤄서 우리 앞에 문장보다도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천자에서 천백자 사이고 뭐예요? 너무 쉬워요. 항상 첫 번째 뭐죠?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야겠죠. 근거를 정리해야 그걸로 근거가 있어야 평가를 하죠.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바를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글씨 좀 최대한 좀 이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뭐죠? 바로 뭐예요? 바로 다를 평가해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바로 라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 바로 말을 평가합니다. 너무나 정형화된 구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이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고 제 기준에서요. 물론 제 기준에서 이걸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왜 떨어지죠? 그냥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래요. 대부분 한 번쯤 올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붙지 못하는 이유는 국영수 수능처럼 올인을 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올인을 한다면 붙지 못할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쉬운 시험이에요. 논술이라는 게. 쉽다는 얘기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험이고 충분히 공부하면은 제가 볼 땐 그래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물론 최저를 만족은 해야겠지만 자 그래요. 자 항상 얘기했듯이 문제 보면은 평가를 3개 해야 돼요. 근데 평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몇 자? 250자. 여기도 250자, 네 번째도 250자 몇 자? 750자. 우리 몇 문장 쓴다고요? 1000자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자 써야겠어요? 남은 거 250자. 혹은 뭐 좀 줄여서 200자 써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자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건 구조 짜는 건 너무나 쉬울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만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죠? 타부를 맞춰야겠죠. 타 혹은 타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냐, 타부를 맞춰야겠죠. 근데 이게 하나 재밌는 게 거의 대학교 제시문은 비슷해요. 그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평가가 타당부당은 대학교대로 따라가는 게 맞긴 한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맞지 않고 자기만의 논리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대학교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다고. 대학교 발표와 답안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논리에 맞다면 점수를 부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교 예시답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평가를 할 때 일단 던지세요. 확실하게 나는 이걸 타당하다 부당하다 생각하고 이유 근거 상수를 쓰다 보면은 본인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바꾸면 돼요. 알겠죠? 근데 확실하게 답은 내야 된다는 것. 이건 뭐랬죠? 제가 객관식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평가형은. 자, 한번 이 정도 쓰면 너무 쉽죠? 구조는? 그리고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 1번, 논제 1번을 보면은 제시문 가나만 이용하고 있죠. 제가 1번 영상에서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문제 2번에서는 바다라 말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래. 이건 정말 스타일의 차이인데 자, 문제를 우리가 100분이라고 칠게요. 100분인데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래요? 공통 제시문이 없죠. 공통 제시문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제시문과 여기서 쓰는 제시문이 전혀 같지가 않죠. 근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약간 드물다기만 한 반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한 문제 끝내고 다음 문제 끝내도 괜찮아요. 근데 제시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미리 문제를 다 풀어본다거나 제시문을 먼저 다 보고 나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문제가 연관돼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따로따로 끊어서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1과 2의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은 하지만 이 다라마바를 안 봐도 문제 1번을 먼저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건 정말 제 스타일인데 이거는 본인 연습하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1번을 끝내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하러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끝낸다는 말은 원고지 작성까지. 왜냐하면 시험 시간이 뭐 보통 100분에서 120분인데 지금 문제 풀어야 되는데 말이 좀 길어지네. 100분에서 120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은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상 연고대 이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연습할 때도 이걸 의도했었고 내가
분명히 내가 떨 건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면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시간이 부족한데 뒤에 예를 들면은 문제를 1번, 2번 뭐 다 풀어 비교도 어떻게 쓸지 평가를 어떻게 할지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문제 다 풀고 원고지로 옮긴다. 근데 이러면은 막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제시문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먼저 1번을 차분하게 풀고 그 다음 2번 들어갔을 때 2시간 기준이라고 이거는 100분이죠. 100분. 여기 한 50분 남겠죠. 혹은 40분 정도 남을 거예요. 보통 뭐 제시문 1번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 다음 1번을 다 끝내고 들어오는 게 전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해서 본인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문제 자체를 맞추는 게 논리를 맞추는 데 중요하긴 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바의 관점으로 오니까 바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자, 제시문 바를 먼저 볼게요. 다음 문장까지 되어 있구나. 자, 바를 한번 같이 보면은 우리 시대가 공유하는 목표는 뭐래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활용하는 것이어야 된다. 뒤에 물론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 사실상 주장문이에요. 뭐예요? 앞에서도 나왔는데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뭐 해야 된대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활용해야 한대. 뒤에도 법 얘기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건지만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전체 문장이에요. 그리고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넘기고 얘는 제가 말했죠. 영어 제시문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인간 가치나 결점을 생태계에서 배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생태학을 모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 우리는 지속 가능한 또 얘기하죠. 반복, 강조, 역접 계속 얘기하죠.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태계로부터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하는 거죠. 자, 여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이는 우리 인간의 다양한 가치를 지구에 사는 생명을 부양한다는 근본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자연과 자, 쓸까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자연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생태계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단 볼게요. 생태학의 모든 원리는 수십억 년 전의 진화 과정에서 무수한 생명체를 창출하여 보살펴 쭉 오는데 위에서 얘기했던 말 그대로 그냥 받는 것 뿐이에요. 굳이 여기서 하나 찝자면 그 패턴에서 비롯된 다양하고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 현상들을 반영한다. 이거 왜 밀접 쳐야 되죠? 반복이라고 했죠. 위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대요? 조화죠. 조화랑 상호 연관성이랑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럼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어떠한 개별 생물체도 격리된 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상호 연관성, 조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 정도 잡고는 위에 그냥 쭉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동물은 에너지, 광합성,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쭉 해서 여기까지도 굳이 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 봤겠지만 여기까지도 예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속 가능한 인간 공동체는 다른 생명 공동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쭉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전체 공동체가 함께 또 얘기하죠. 함께 진화해가는 역동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연과의 조화. 제가 이거 왜 체크하냐면은 항상 얘기했듯이 영어 제시문의 이 말이 영어로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해석이 안 돼도 그냥 날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이 또 나와요. 상호작용하는 법으로 법을 재설계. 자, 위에도 법이 나왔죠. 근데 여기까지는 조화만을 얘기했으면 여기서는 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고 이제 두 번째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럼 법을 체크해야겠죠. 또한 반복되죠. 법의 재설계는 무엇보다 자본에 침식된 계몽주의 전통과 그에 기반한 개인주의의 공고한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래요. 상호작용이랑 다른 말일까요? 계속 이렇게 앞에 나왔던 거랑 연관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고유한 생명력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도록 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 자연 파괴를 위해 해서 자본 중 최대분을 커먼즈로 귀속할 필요가 있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뿐더러 괜히 쓴 거 아니겠죠. 심지어 이게 별표되어 있고 위에 각주로 밑에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커먼즈가 뭐래요? 문화와 자연의 공적 자원을 정부나 시장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주축이 되어 뭐예요? 공동체적 제도와 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뭐예요, 이게?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상호작용. 자, 근데 그거에서 이제 법을 활용한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법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바꾸려면 우리는 뭐 법의 근원이자 주인님 주체성을 가지란 얘기죠. 그 다음 법은 우리가 자발성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주체성과 자발성. 그 다음에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만이 그래서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 취할 게 주체성과 자발적으로. 물론 어렵지 않죠. 제시문 바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로 자체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제시문들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자, 주된 관점 하나만 적을게요. 주된 관점 뭐예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활용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말 뭐죠? 조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연과 조화. 자, 나머지는 근거를 받고 나머지 제시문들 여러분들이 다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짧게만 같이 볼게요. 짧게 같이 보면은 바로 다라 맞아. 자, 제시문 다부터 볼게요. 자, 헷갈리면은 문제 풀 때 바로 이렇게 시험장에서도 적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진짜 너무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근거 대상이면 헷갈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시문 다를 보면은 푸른 하늘과 뭐 쭉 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냥 뭐 다 예시예요. 뭐예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란 세속에 얽매여 뭐라고 주머니에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 명예를 생각하는데 여념이 없고 또는 뭐 오욕칠정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마음이 영일하다. 그리고 저속하다. 그 얘기하죠. 근데 위에는 자연에 대해서 강조하고 위에는 인간을 낮추고 있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며 인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해서 친절하게 요약도 해줍니다. 뭐예요?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자본밖에 되어 보이지 않으며 하며 될 수 있으면 이런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무 뭐래요?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뭐래요? 잊는데요. 그리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자, 바에서 뭐라고요? 조화예요. 뭐의 조화? 인간과 자연. 근데 지금 여기서 조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단어 하나 나왔다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래. 단어 하나 나왔다고 지금 조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체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야죠. 화자가 뭔 얘기예요? 자연이 좋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세속을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부당이 되겠죠. 제시문 바로 근거를 할 때 다는 부당한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라를 한번 볼게요. 제시문 라를 보면은 한 문단, 두 문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초국가, 뭐 기업과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뭐 녹색제비,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죠? 그러니까 친환경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기후 변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대요.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면은 자, 그러나까지 치고 뭐 좀 더 같이 보겠지만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개인이 열심히 해라 이 얘기죠. 너희들이 녹색 소비도 하고 이런 개인한테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그래서 보면은 자, 그다음 그러나부터 볼게요. 승용차는 금지되고 편안한 대중교통이 제공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 개인이 노력한다고 트럭 대신 기차로 화물을 운반하게 할 수 없고 공장의 생산 규정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정부나 기업은 이런 환경 파괴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요. 근데 뭐래요? 이것은 나쁘다, 옳지 않다. 개인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역접이 나왔으면. 그래서 이런 정부의 이런 개인 위주의 정책 탓을, 그러니까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자,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인 나오죠. 소비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란 탄소 발자국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부터 한 번만 볼게요. 자, 역점이 나와서 위에선 계속 탄소 발자국 얘기고, 하지만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기 전에 누가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지 봐야 한다. 개개인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선전하는 광고가 수없이 많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해답은 언제나 이런저런 친환경 상품을 구입하라는 내용도 일색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는 똑같이 받는 것 뿐입니다. 국가나 기업은 개인 탓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누가 해결책? 개개인.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 심지어 석유기업까지 나와서 너희들이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촉구하는 광고를 내보내죠. 근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세우지 않죠. 기후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는 정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개인들의 무책임을 탓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뭐예요? 화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죠. 지금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파괴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탓을 하면 안 된다. 왜죠? 개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더 주장을 조금 더 깊게 봐야 돼요. 우리 재심은 바에서 뭔 얘기했어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얘기하면 그 안에 뭐예요? 한 개가 논점이 이게 메인이지만 하나가 더 있었죠. 뭐죠? 그들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공동체 커먼즈를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법이 필요하며 법에서는 그러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 공동체를 이루어서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커먼즈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여기 커먼즈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여기 커먼즈 잠깐만요. 여기 있죠. 커먼즈.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조금 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두 화자가 얘기하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에요?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같은 맥락이죠. 인간의 공동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인간 스스로의 공동체를 활용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의 화자도 개인의 탓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대놓고 얘기해서 막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말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 말은 뭐예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즉 이런 개인의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 정도는 유추라고 표현하기도 당연히 이끌어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라고요? 이 두 개는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그럼 뭐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논점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이렇게 타당 부당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화자의 태도를 생각을 항상 조금 더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당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다라마가 되겠네요. 마가 왜 마가 없을까요? 잠깐만요. 잘렸나? 여기 있네요. 그쵸? 내가 순서가 바뀌었나?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라마. 그러네. 이게 2, 3페이지가 바뀌었구나. 2, 3페이지가 바뀌었네. 미안해요.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건 수정해서 올릴게요. 자, 마지막 말을 볼게요. 말을 보면은 자, 시가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주의근상 쓰고 설명 평가할 때 시를 다루는 법도 조금 더 따로 챙겨줄 건데 시 자체는 어렵진 않거니와 또 그냥 그 어구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맨 앞과 맨 끝에만 볼게요. 뭐예요? 사과가 나를 먹는데 마지막으로 사과를 먹는데 내가
내가 사과를 먹죠. 근데 마지막엔 사과가 나를 먹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보면 계속 먹고, 뭐,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이런 거서 계속 받아주고 있죠.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연쇄적이고 순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이 시를 쓴 사람, 이 시의 화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에서 뭐예요? 바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시라서 너무 편하긴 하죠. 당연히 타당이 되겠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래서 오히려 다 발을 잡는 건 쉬웠을 것 같고, 이 재심은 이 라에서 부당, 타당, 타당 이 바로 재심은 라가 타당하다는 걸 잡기는 여기가 조금 변별력일 것 같고, 다와 이 말을 평가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제가 쓴 모범 답안입니다. 자, 볼게요. 참고로 이 밑에 건 제가 다 쓴 건데, 요 부분은 경희대 예시 답안 거를 제가 끝에 이 한 문장인가 조금 손만 좀 댔나? 그럴 거예요. 거의 여기는 경희대 예시 답안 그 요약인데, 보통 제가 요약을 직접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희대 자료도 비슷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여기는 인용을 했고, 요 밑에는 제가 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요약이라서 제가 한번 그냥 갖고 와봤어요. 자, 재심은 반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생태주의적 가치의 수용과 법적 제도의 정비가 병행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자, 전체 주장문 한 개 제가 끌어오라 그랬죠. 반은. 그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그 법의 얘기하고 인간 공동체의 상호 연관성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또 법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순서대로 빼면 돼요. 지금 보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해서 200자를 썼죠. 제가 말했죠. 한 200자 정도가 나오게 될 거라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편안합니다. 바에 근거해서 바를 토대로 바에 따르면 다, 라, 말을 평가하죠. 어떻게? 부당하다고 평가. 여기는 타당하다고 평가. 여기도 라면 제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는 쉬울 거예요. 여기서 각각 제가 250, 250, 250 쓴다고 해서 지금 보면은 1041자로 분량 완벽하게 들어왔죠. 참고로 경희대는 분량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뭐 몇 자, 100자만 넘으면 감점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딴 연대 같은 걸 할 때는 좀, 연대 같은 경우는 좀 길게도 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딱 맞춰서 썼습니다. 그래서 뿌듯하네 내가 다. 그쵸? 자,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는 뭐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부당하다고 평가했어요. 주장, 이유 뭐죠? 대상에서, 다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만을 드러내고 인간과 세속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이유, 근거 제시문에서 갖고 오세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조화를 주장하는 것과 뭐예요? 다른 맥락이다. 근거, 다, 상술, 근거 제시문, 대상 제시문 갖고 오세요. 표현만 바꿔서 같은 얘기지만 인간은 그 자체로 자연을 해방하는 존재이며 오점이나 자봉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바에서는 뭐래요? 상호 연관성을 중요시하죠. 둘이. 그래서 부당하다고요. 여기서 상술 두 문장 250자. 요거 한 문장이라고 쓰기 전에 그냥 강조의 표현으로 쓴 거예요. 250장, 5문장, 주의근상. 여기도 주장.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라는 왜죠? 라 대상 제시문은 개인에 대한 책임감만을 주장하여 환경정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 그 다음 근거 갈게요. 근거 제시문, 새로운 법과 제도에 기반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논지와 상통한다. 커먼즈 얘기하는 거죠. 즉, 다시 대상, 근거를 두 문장 갖고 오세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여기부터 상술 두 문장. 라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죠. 일단 공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죠. 이는 바에서 시민 공동체인 커먼즈를 얘기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요. 자, 250자, 주의근상, 5문장. 자, 타당하다고 평가했을 때 바에 따른 마지막으로 많은 또한 라와 마찬가지로 이는 많은 모든 자연의 구성 대상이 상호적이며 연쇄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마가 시죠. 바에서 뭐예요? 같이 보면은 동물, 식물, 미생물과 같은 이러한 생명체와도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뭐다? 이유, 근거죠. 이유, 근거가 같은 맥락이라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즉, 대상, 근거 한 번 더. 편안하죠. 마의 첫 행과 끝 행을 보면은 내가 사과를 먹다 이렇게 되죠. 연쇄적으로. 이는 조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연이라는 공동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바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상술에서도 한 번 더 연결해서.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다 같은 논리고. 자, 글은 이렇게 모든 문단과 모든 문장의 의도성을 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렇게 쓰시면 제가 볼 땐 만점짜리고 뭐 못 붙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연습하면은 그쵸? 경희대 정도는 이 정도만 쓰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문이 좀 쉬울 뿐이고 정말 가기 어렵고 좋은 학교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경희대학교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여기 제가 다른 것도 이제 앞으로 더 올릴 테니까 경희대 것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원하고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